안녕하십니까. 의료붕괴TV 구독자 여러분, 아나운서 이자연입니다. 2025년 1월 4일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의료붕괴TV에서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분들 모시고 인터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의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기호 1번 김태구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00명 의사 정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16개 광역시도 의사회장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강원도 의사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엄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번 계엄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사실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 또는 의사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경악스러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마 24년도 12월 3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根幹을 흔드는 현 정권의 어떤 폭력성을 국민 모두가 지켜본 시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불법적 개업 포고령을 보면은 전공의 복귀를 좀 강압했었고 불응시 처단하겠다며 아주 섬뜩한 위협을 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정부의 어떤 무분별한 적개심과 협박을 바라보는 의사들은 절망을 넘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느껴지고요. 무장군이 민의의 전당을 침탈했고 국민 전체를 어떤 하나의 척결의 대상으로 삼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사태는 아마 우리 국가의 국민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분명히 인식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 국민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보호한 의사들에 대한 이런 노골적인 적개심과 협박은 아마 현 정부가 저희 의료계 특히 전공의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의사들은 현 정권의 의대 정원과 의료개혁 정책이 결국은 의료 발전과 어떤 국민 건강을 위하는 게 아니고 아주 비이성적인 어떤 정오의 바탕을 두었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한 어떤 모습을 저희 의료계에 보여왔는가 명확해졌다. 그래서 저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향후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저희 14만 의료계와 한마음으로 정책을 저지해야 되겠다는 강한 어떤 마음이 들게 한 그런 어떤 사건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계엄 사태가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해서 어느 방향으로 좀 나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사실은 예측이 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저는 국정 동력이 상실된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의료 개혁이나 저희 의료 계약 이 문제를 추진하는 것은 계엄 상황과 비슷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43대 대한의사협회에 출마를 결심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2월 6일 사실 발표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조건으로 야기된 현실이 추운 연말이 되어도 해결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과 의료계 전부 답답한 심정이죠. 현재 저는 16개 시도의사 협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지역 회장님들과도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하고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었고 지난 2월 정부의 발표 이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일을 하면서 형성된 각 직역 간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어서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협 회장으로 선출이 되신다면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여쭙겠습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목표는 의료 대란을 빠른 상황에서 정상화시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큰 틀에서 말하면 의료의 정상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현재 상황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의대 교육도 정상화가 돼야 되고, 전공의 수련도 정상화가 돼야 되고, 진료 환경의 정상화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것을 꼭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서 회원들에게 어떤 힘이 되는 의협, 도움이 되는 의협, 뭉치는 의협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태구 후보님께서 반드시 의협 회장으로 선출이 돼야 한다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의협 회장에 출마하게 된 이유와 비슷합니다만은 제가 2월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당시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들이 기성세대와 대한의사협회를 바라보는 시간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2개월 동안 그들과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서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직역과도 소통하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저는 큰 힘이었다 생각하고, 당시에 저희들이 가장 기준을 삼았고 원칙을 삼았던 것이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원점 재논이라는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협심했다. 그것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일이었고, 또 그걸 통해서 전 국민이 알게 되었다는 점이 그 시기에 제가 했던 가장 잘 진행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6개 시도회장협의회 회장으로서 16개 시도회장님들, 각 직역들과 함께 이 문제를 잘 헤쳐나가고 있었다. 그걸 지금 현 시점에서 아직도 우리가 풀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 직역과 직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정부의 어떤 정책에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는 스탠스를 만들어야 된다. 하나의 팀을 만들어야 된다. 그 원팀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제가 대한의사협회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협 회장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좀 해야 할 일, 그리고 또 가장 먼저 좀 해결해야 할 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의료계가 그간에 약 20년 동안 내부적인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외부의 하나의 어떤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직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협의 의학회들을 포함해서 한 7개의 직역이 있고 나머지 다양한 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역의 목소리를 하나로 아우러서 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항상 의협이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갑론을박을 벌였던 적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런 의료계의 모든 직역을 아우르는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들과 소통하고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협회장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직역이 한 테이블에 앉아 회의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의 단일된 요구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네,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이 되어서 의료 대란이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료 대란뿐만 아니라 의료계에는 굉장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당면한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중대한 사안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사실 당면한 과제는 너무 많아서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우선 대학 진학에서도 의대 쏠림 현상이 있다면은 저희 의료계에서도 진료과 진료의 쏠림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이 기피과 지원 문제라든지 기피과 이탈 문제, 지역 의료 문제 다양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진료과의 쏠림 문제는 전공을 살려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근원은 저희들이 한 20년, 30년간 지속되어 왔던
수가 문제가 가장 크다. 이러한 부분을 또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게 사법적인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의사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해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의료 대란의 상황, 이렇게까지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언제 이 문제가 터질까 예상하기 어려웠는데 조금씩 골마 터지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위기가 느껴졌고 이는 그동안 의료계가 끊임없이 이 문제에 관해 얘기를 했지만 사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정부는 문제가 생기면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었고 지역의사 부족 문제와 또는 필수과 기피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 논의보다는 의대정원 아마 2,000명이 이 모든 문제 해결에 도깨비 방망이인 양 발표하고 건건히 버티며 수련받던 전공이 의대생들은 아마 미래가 없다는 생각에 사직서를 내고 휴학계를 던졌습니다. 이런 저항에도 정부는 의료계의 말을 들을 생각 없이 밀어붙였고 겁박을 했습니다. 또한 이번 계엄령에서는 정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은 반국가 세력으로 보고 처단해야 한다는 말까지 서슴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정책의 파트너라는 이런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에서부터 서로 존중하고 진행되어야만이 이런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또 저희들도 그런 정책에 대해서 합당한 제안을 할 것이고 합당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정책 파트너는 인식이 없다면은 향후에도 저희 의료계와 많은 저항에 국면하게 될 것이고 국민 건강을 위해 큰 부작용이 발생하리라 예상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의료 대란 속에서 후보자께서는 그동안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 오셨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사실 2월부터 4월까지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면서 2,000명 정원이 어디에서도 논의된 바 없다. 상당히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정원 정책이라는 점을 지속해서 비판했습니다. 이런 비판 가운데 저희들이 대학 교수 협의회와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밝힐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같이 진행했었고 그러면서 사법부의 어떤 판단을 저희들이 좀 도움을 받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행정소송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배정심의위원회 결과록이라든지 정원의 절차 과정의 어떤 정당성의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밝혀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전 국민이 알게 되었다라는 점이 저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약 3개월 동안 지속해서 원점 재논의에 관한 생각이 흔들리지 않았었고 그러한 부분들의 문제점을 알렸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저의 역할이었다 생각하고 그 이후에 이런 행정명령에 대한 대처 방법이라든지 전공의 어떤 법률적인 지원들에도 저희들이 좀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직역, 전공의 의대생들을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체적인 저희들이 소통하고 화합해서 하나의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울러 이제 16개 시도 회장으로서 또 각 지역의 전공의들에 대한 어떤 정신적,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개원이 전공의 간 멘토 멘티 매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네,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노력을 해 오신 것 같은데요. 지난 2월에서 4월 비대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비대위원장 활동 당시를 떠올려 보시면 스스로 평가를 하셨을 때 잘했던 점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이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하루하루가 좀 피를 말리는 날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밝혀졌지만은
윤석열 정부의 이런 포갑적인 정책, 그리고 검찰의 어떤 토끼몰이 소탕 작전과 비슷한 어떤 일들이 많이 진행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아마 저희 약 한 50분들의 비대위원님들과 함께 진행을 하면서 참 요구도 많았고 건의도 참 많은 초창기였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견해는 많이 달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점 재논의에 관한 생각이 변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까지 의료계의 진정성이 희석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정원 정책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문제 해결에 어떤 희망을 품었었고,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을 통해서 얼마나 허술한 정책 수립이었는지를 저는 많은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 짓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강원도 의사회장을 하시면서 또 지역 필수 의료 현장을 잘 지키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지역 필수 의료, 굉장히 문제도 많고 해결해야 되는 과제다, 이런 말도 많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의견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강원도 의사회장을 맡아서 지역의 상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각 지역의 2차 병원들, 지역의 병원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지역을 지금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점 병원들, 상당히 지역 특화 중심의 병원들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심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어떤 진료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병을 거점 병원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중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닥터 헬기를 통해서 이송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지역 병원에서 이런 진료할 병원으로 의뢰해서 이송하는 이런 체계들을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은 지역 의료 문제는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지역의 의사, 의료인들이 떠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료실의 정상화, 진료의 정상화가 같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자체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해결할 건지에 대한 확고한 정책 제안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아울러 그러한 부분들은 지역 의사회와 지자체가 같이 정치권과 맞물려서 이러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고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의사회와 지자체와 지역의 정치인들이 같이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제가 협회장이 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법을 만들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의료계에 산재되어 있는 과제들,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의협이 구심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여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계가 의협을 중심으로 통일된 안을 내야 한다는 점이 아마 더욱더 중요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다양한 직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생적으로 직역마다의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협이 외부에서 하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다시 논의했을 때 직역마다 이해관계로 인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지만은 이런 대한민국 의료의 가치 향상을 위한다는 점은 저는 동일하고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협 조직 내에서 이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없었다. 즉 협의체를 통해서 단일된 목소리, 통일된 목소리가 낼 수 없는 구조였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협회장이 된다면은 이러한 부분, 즉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원인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협 중심의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네, 뭐 단일화된 목소리 그리고 통일된 목소리를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의대생과 전공의의 지지가 없이는 현재 의대 증원 저지 그리고 정부와의 대화 등에서도 어떤 것도 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양상이거든요. 앞으로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들의 지지 어떻게 이끌어내실 계획이신가요? 사실 현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전공의 의대생들의 과 함께 어떻게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부분이고, 저는 현 사태의 가장 중심, 현재 이 거센 풍랑의 가장 중심에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이 전공의와 의대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저는 먼저 그들의 요구안을 가지고 하나씩 논의해 갈 생각입니다. 요구안에서 최선책과 차선책은 무엇인지 논의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요구안과 정책 수립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같이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전공의의 요구사항, 전공의의 목소리, 전공의의 뜻을 제가 잘 반영하고 그들의 뜻을 존중해서 그들이 미래 세대에서 의료인으로서 생활할 때 진정 그들의 전공 과목을 살릴 수 있고, 또 향후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전문가로서 프로페셔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 사태에 그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들이 저희 협회라든지 기성세대와의 어떤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었다면은 추후에는 의대생들도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다든지 또는 전공의 협의 인하를 통해서 더 많은 참여를 끌어내고 그들이 향후에 미래에 대한 의사협회의 주축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젊은 의사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의협이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 보이는데요. 후보자께서는 그럼 의협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이익단체입니다. 즉 회원 건익 옹호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저희 의사회원들이 진료와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저는 대한의사협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구가 있다면은 대책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이면은 저는 구체적인 자료가 되어 정부에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정책의 파트너인데 늘상 정부의 정책을 대한의사협회는 따라가기 바빴다. 그리고 쫓아가기 바쁘다 보니까 늘 반대만 해왔다. 그렇게 되다 보니 3년간 저희 대한의사협회의 역할은 정부 정책에 반대만 해올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다면은, 앞으로는 정책 파트너로서 저희들이 선제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제안된 정책이 의료계에도 이익이지만은 국민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대국민 홍보, 대정책, 대관 업무를 통해서 저는 알리고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더욱더 저희 대한의사협회의 역할과 해모 방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의협 회장 보궐선거가 마무리가 되면 빠르면 1월 4일이고요. 좀 늦어지면 1월 8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시 모집 입학 원서 접수 기간을 볼 때 의협 회장 당선자가 나오면 이미 원서 접수는 모두 끝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 중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가능 여부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기에 선발 중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구의 수용 여부는 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정원 발표 이후부터 의료계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기 때문에 정원을 철회해야 된다. 원점 재논의를 해야 된다. 정원 배정을 멈춰야 한다고 수없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계속 밀어붙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흔히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데드라인은 여러 번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책의 문제점들을 저희들 알렸었고, 그러나 그때마다 정부는 데드라인을 넘겼죠. 그 데드라인의 책임은 저는 현 정부에 있다고 보고, 현재 가장 저희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과연 교육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정원된 1,500, 기존에 유급이 결정된 3,000명, 합치면 거의 7,500명인데, 실제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가장 많이 정원된 충북대학교 병원의 병원장님과 비상대책위원회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현재 충북대학교의 강의실이 현재 아직 진행이 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말했던 교수님 충원에 대한 것도 오히려 교수님 한 10분이 사직하고 이탈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정부가 그동안 자신있게 추진했던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현장에서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앵무새처럼 늘 반복만 하고 있습니다. 될 거다, 가능할 거다. 그렇지만 실제 현장은 전혀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가 며칠 전 제가 충북대학을 방문하고 나서 느낀 결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내년 3월 이후에 과연 교육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이 교육생들이 연속해서 나왔을 때 미래의 의사들이 과연 실력 있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느냐? 그것은 저는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현 시점에서 이 사태는 모집 중지가 가장 최선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많은 분들께서 의협의 빠른 행보를 좀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현재 집행부는 어느 정도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첫 상임 이사회는 언제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집행부 구성은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현 사태 해결될 때까지는 전공의의 참여에 좀 비중을 두고 싶다. 그리고 문제 해결 이후에는 좀 직역을 아우르는 구성을 하고 싶다가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에 전국을 다니면서 상당히 지역이라든지 직역에서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할 정도의 충분한 어떤 맨파워를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회는 이사 구성에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래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 저희 캠프에도 많이 계시고 또 정책 제안이라든지 현재 대한민국 그 미래 의료 환경의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물론 이사 구성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대략 당선 발표 후 해모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로 저는 빠르게 구성해서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태가 계속해서 지속될 때 여야의 협의체에서 대화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의협 꼭 참여해라 이렇게 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하실 건지 아니면 절대 참여할 수 없다 강경한 입장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여야 의정협의체 같은 현재의 진정선언 조건이라면 저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실 정부의 어떤 문제를 조금 더 거론해 보도록 하면은요. 물론 무정부 상태이지만은 진정 이 사태의 당사자들은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자 문책과 함께 협의체 구성부터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협의체의 어떤 구성 자체부터가 협의체의 결과물을 제대로 만들어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사실 협의체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해결책을 모셔갈 수 없다가 저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협의체라는 것은 하나의 결과물을 도출해서 도출된 결과물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야의에서 나온 어떤 결과물이 과연 바로 책임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이 정부나 용산에서 이런 협의체의 결과물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는 어나운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강조했고 그리고 현재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좀 하나로 모아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구체적인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처음은 일단 소통과 진정성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간 저희들이 소통과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은 실제적으로 협회장이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풀려고 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역의 대표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했다는 바는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우선 직역의 대표자들과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결국 서로가 소통하고 믿음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더 강구하고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럼 끝으로 마지막으로 전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중차대한 시기고 의료 대란을 해결해야 되고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서는 회원들의 관심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춰서 변화하는 의협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변화의 출발선에서 같이 손잡고 나가고 싶습니다. 의료의 정상화, 교육의 정상화, 진료의 정상화를 늘 외치는 김태구입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틀림없이 의료 정상화와 현 의료 사태를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인터뷰 기호 1번 김태구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